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영화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예, 뭐 이럴 때는 또 시원한 영화관에 가서 계속해서 보면 좋은데 자리가 또 그렇게 나진 않겠죠? 예. 예. 인천 상륙작전 영화 못 보셨죠? 인천 상륙작전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저도 못 봤습니다. 지금 관객들이 꽤 많이 몰린다고 들었는데 조금 특이한 건 관객은 몰리는데 영화 비평가들의 평점은 굉장히 낮은 기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트윗으로 솔직한 평을 보신 분들한테 부탁드린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과 평점을 보내주셨는데 묻혀있던 역사적 사실 인천 상륙작전을 둘러싼 첩보전을 소재로 한 거 점수가 좋았고요. 그런데 영화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점수가 정말 낮더군요. 예. 근데 이 영화에 가장 애정을 쏟아붓고 홍보에 열심인 곳이 두 곳 있는데 어디입니까? KBS와 MBC입니다.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뉴스로 이야기 구성이 탄탄하고 감동적이다. 관객들은 평점이 8.6점이나 갔는데 평론가들은 정반대로 평균 3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관계자 인터뷰를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이념에 사로잡힌 영화 평론가들이 반공 영화는 무조건 나쁜 영화라는 선입견을 갖고 진보 영화, 보수 영화를 차별해서 평점을 준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접근을 했어요. 이게 이제 MBC 보도였고. 예. 그래서 진짜 영화 평에도 진보 보수의 이념 대결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보수 우익 성향의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영화평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신문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조선일보부터 볼까요? 조선일보. 국군은 선, 북한군은 악이라는 흑백 논리가 적용됐다. 특히 북한군은 뿔 달린 괴물처럼 극단적으로 묘사된다. 국군과 북한군의 관계를 이렇게 선악으로만 그려내지 않는 영화들이 이미 나온 것도 오래전인데 퇴보에 가깝다. 조선일보는 퇴보에 가깝다. 중앙일보는 실망스럽다. 한국전쟁에 뒤얽힌 복잡한 국제관계와 역사적인 배경을 대충 뭉뚱그린 흑백 논리다.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입체적인 시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낡은 반공주의나 단순한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것 말고 뭘 줄 수 있을까? 동아일보는요? 동아일보 전형적인 국뽕영화다. 국뽕영화라는 국가주의를 강요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마약처럼. 예. 2시간짜리 대한뉴스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혹평인데요. 조중동은 혹평. 예. 전문가 그룹 혹평. 근데 관객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좋다고 하면 또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전국에 상영관이 900개 정도 돼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든 게 CJ고 영화관도 CJ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 문화적 다양성과 영화 제작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이럴 때는 그렇게 영화관을 다 휩쓸어 갖고 독점하면 안 된다. 몰아주기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인데 공영방송은 지금 찬사만 보내고 있는 거죠. KBS는 영화 홍보에 그럼 어느 정도 열을 올리고 있는가? 오늘 그걸 좀 조사해 보셨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 삼복더위에 홍보 삼매경에 빠져 있다. 홍보 삼매경이요? 예. 영화 개봉 전날에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방송을 했어요. 정전 63주년 특집 다큐인데 인천 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 첩보전 이런 다큐멘터리인데 왜 이게 좀 애매했냐면 정전은 1953년 7월입니다. 전투를 멈추는 거죠. 53년 7월 27일. 예. 그걸 기념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인천 상륙작전 얘기가 나왔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50년 9월이고 본격적으로 전투가 확장되는 거니까 정전 기념 다큐멘터리로 인천 상륙작전을 다루는 건 뭔가 좀 안 맞아요. 정전 기념인데 전투의 확장인 다큐. 상륙작전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모 신문에 이 KBS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이 실려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다큐멘터리 주제가 영화랑 똑같고 내용도 비슷하다. 결국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1시간짜리 길다란 광고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평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실 KBS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0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KBS와 KBS 미디어가. 영화 제작에요? 예. 총 17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30억 원은 KBS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영화평론가들이 이 영화의 평점을 낮게 준 게 상당히 언짢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저 같아도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문화부 기자들한테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데 왜 영화평론가들은 이러는 거야. 점수가 왜 짜. 영화평론가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해. 이제 시쳇말로 조져. 뭐 이런 뜻의 지시가 내려간 거죠. 이제 기자들끼리 쓰는 은어 같은 거죠. 예. 기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화부 기자들한테 부장 팀장이 인천 상륙작전이란 영화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평론가를 비판해라. 지시를 내린 거예요. 했는데 기자들은 거부했어요. 편향된 리포트입니다.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로 과도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아하. 더군다나 개봉 이제 첫 주도 지나지 않아서 아직 평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관객과 평론가의 차이를 두고 평론가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기자들이 항변했어요. 예. 그랬더니 경위서 써내.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이제 회부한다고 합니다. 반발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 이게 예. 아니 징계까지 갈 사안인가요? 글쎄요. 취재 지시를 어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KBS 방송 편성 규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취재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예. 막 뜯어고치거나 자기 맘대로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취재와 제작 실무자는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기 신념과 실체적인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강요받거나 삭제당하거나 이럴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확실하게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면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도 안 거치고 예. KBS는 투자한 돈 때문이라고 치고 MBC는 또 왜일까? 보니까 결국 반공 영화니까 이거 열심히 홍보해서 윗분들 윗선에 잘 보이려고 하는 배경도 깔려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 자산인 방송 매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사유화하는 것이고요. 부도덕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징계위원회 결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